망나니 서자가 상속받은 건 늙은 부엌대기 종년 하나. 그런데 이 할망구 밥주걱으로 칼을 막는다. 가장 천한 것이 가장 귀한 것을 베어 넘긴다. 고고한 척하는 위선적인 양반들의 목을 부엌대기 할망구에게 배운 생활 밀착형 살수 무공으로 조여버리는 카타르시스. 밥 짓는 정성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그 도구가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역설적인 재미를 추구하였습니다. 잠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상복을 입은 남궁 세가의 식솔들이 도열해 있다. 중앙에는 장남 남궁현과 차남이 거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고 그 맞은편 구석 마당 흙바닥에 남궁진이 무릎을 꿇고 있다. 집사 위원장을 읽어 내려간다. 이에 장남현에게는 본가의 대지와 전답 3천 마지기, 그리고 상단의 운영권을, 차남에게는 황금 5천 냥과 계속해라, 막내 몫은. 큰 서자 진에게는 북쪽 흑석골의 초가 한 채와 그리고 노비 꽃분을 상속한다. 이상. 그곳엔 허리가 굽고 꼬질꼬질한 앞치마를 두른 꼽추알멍 꽃분이가 멍하니 서 있었다. 손에는 다 달아빠진 밥주걱 하나가 들려있다. 아버님의 해안이 놀랍구나. 밥만 축내는 놈에겐 밥해주는 식모가 제격이지. 감사합니다. 흑석골 초가 귀신이 나올 듯 다 쓰러져가는 초가지.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방 안에 진이 누워있다. 젠장할 평생을 개처럼 기었는데 결국엔 유배냐? 규칙적인 도마질 소리가 들린다. 거슬리는 진 벌컥 문을 연다. 마당 한가운데에 걸린 가마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다. 꽃분이 무표정한 얼굴로 시래기를 썰고 있다. 야, 이 할망구야! 지금 밥이 넘어가! 내 꼴 안 보여! 우린 이제 끝났다고! 도련님, 죽는 건 죽는 거고 밥은 드셔야지요. 뭐? 굶어 죽으면 때깔도 안 곱습니다. 씻고 오이소. 꽃분이 솥뚜껑을 캉 하고 닫는다. 그 소리가 기이할 정도로 묵직하게 울린다. 어둠 속에 잠긴 초가. 자객들이 담장을 넘어 소리 없이 착지한다. 복면을 쓴 그들의 손에 서슬퍼런검이 들려있다. 방 안에서 코를 골며 자는 진의 그림자가 문풍지에 비친다. 단칼에 끝낸다. 자객들이 방문을 향해 쇄도한다. 그때 무언가 날아와 자객의 뒤통수를 강타한다. 비명도 못 지르고 고꾸라진다. 바닥에 떨어진 건 자객들이 멈칫하며 뒤를 돌아본다. 부엌 아궁이 앞에 꽃분이가 쪼그리고 앉아 불씨를 살리고 꽃분이 등을 돌린 채 남의 집 귀한 손님이 주무시는데 예의가 없구로. 뭐냐, 이 늙은이는 죽여라. 꽃분이의 등을 향해 검을 내리꽂는다. 순간 꽃분이가 아궁이 옆에 있던 밥주걱 나무를 무심하게 뒤로 뻗는다. 강철검이 낡은 나무 주걱에 막혀 튕겨나간다. 자객의 눈이 찢어질 듯 커진다. 이게 무슨... 밥주걱은 밥을 퍼야지 피를 푸면 쓰나. 꽃분이가 순식간에 몸을 돌려 밥주걱으로 자객의 손목을 친다. 검이 떨어짐과 동시에 주걱이 자객의 턱을 올려친다. 소리와 함께 자객이 공중으로 붕 떴다 떨어진다. 남은 자객이 기겁하며 달려든다. 요물 같은 년! 자객의 검이 꽃분이의 목을 노린다. 꽃분이 옆에 있던 가마솥에 무쇠솥 뚜껑을 손잡이만 잡고 가볍게 들어 방패처럼 막는다. 캉! 불꽃이 튄다. 꽃분이는 표정 변화 하나 없다.
오히려 솥뚜껑을 팽이처럼 손가락으로 돌리더니 그대로 자객의 명치를 향해 밀어친다. 뜸도 안 들었는데 뚜껑 열지 마라. 과직. 자객의 갈비뼈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마당 저편으로 날아가 처박힌다. 순식간에 정리된 상황.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며 잠에서 깬 남궁진이 뛰쳐나온다. 으악, 무슨 소리야? 형님들이 보낸 놈들이지? 나 죽어! 진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 쓰러진 자객 3명. 그리고 솥뚜껑을 다시 가마솥에 덮고 있는 구부정한 할머니. 진. 턱이 빠질 듯 입을 벌리고 꽃분이를 본다. 방금 이거 어떻게? 꽃분이 행주로 손을 닦으며 도련님, 어? 밥 다 됐습니다. 상 차릴 테니 퍼뜩 들어오이소. 꽃분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밥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간다. 진. 바닥에 굴러다니는 자객들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부엌을 번갈아 보며 털썩 주저앉는다. 내가 뭘 상속받은 거야? 흑석골 초가 방 안 새벽. 희미한 고롱불 아래 남궁진 밥상을 앞에 두고 앉아있다. 그의 손이 덜덜 떨린다. 숟가락으로 밥을 뜨지만 입으로 가져가지 못한다. 맞은편에 앉은 꽃분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숭늉을 구르륵 마신다. 할멈, 국 식습니다. 트이소. 지금 국이 문제야? 밖에 시체, 사람 셋이 죽어 자빠졌는데 치웠습니다. 치워? 어디로? 텃밭에 묻었지에 내년 고추 농사는 억수로 잘 될 깁니다. 걸음이 좋아서. 진. 헛구역질을 하려다 멈춘다. 이 할망구 제정신이 아니다. 정체가 뭐야? 아까 그 무공, 아니 그 괴력은 뭐고? 우리 아버지랑 무슨 사이야? 대감마님이 제 밥줄 끊기지 않게 해주신 은인입니다. 그게 답니다. 거짓말 마. 밥주걱으로 칼을 막는 식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 나한테도 가르쳐줘. 뭐를 말입니까? 그 무공, 형님들이 또 자객을 보낼 거야. 난 살아야겠어. 복수도 해야 하고. 꽃분이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찬다. 쯧쯧, 도련님. 왜? 숟가락 하나도 제대로 못 들면서 무슨 칼을 든다 카십니까? 밥이나 묵수. 밥심이 있어야 복수도 하는 기라. 꽃분이 상을 물리고 나간다. 진. 억울하고 분하지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난다. 결국 눈물을 머금고 밥을 허겁지겁 퍼먹는다. 초가 마당 아침. 진이 부스싼 얼굴로 방문을 연다. 마당 한가운데 사람 키만한 통나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그 옆에 꽃분이가 낡은 도끼를 바닥에 꽂아두고 있다. 이게 다 뭐야? 오늘부터 밥값은 해야지에 장작 다 패기 전엔 점심 없습니다. 뭐? 내가 누군지 알아? 남궁세가의 꽃분이 말을 자르며 쫓겨난 서자입니다. 일 안 하는 자는 먹지도 마라. 그게 이 집 법입니다. 꽃분이 뒤도 안 돌아보고 텃밭으로 걸어간다. 진. 기가 막혀서 도끼를 노려본다. 두고 봐, 내가 이까짓 거 못할 줄 알고! 진. 호기롭게 도끼를 들어 통나무를 내리찍는다. 손바닥이 찢어질 듯 아프다. 아, 젠장! 도끼가 왜 이리 무거워? 초가 마당 오. 해가 미연미연 넘어간다. 진. 땀범벅이 되어 흙바닥에 대자로 뻗어있다. 쪼개진 장작은 고작 서너 개. 나머지는 틈집만 났다. 텃밭에서 일을 마친 꽃분이가 돌아온다. 아이고, 이래가 저녁밥은 어찌 묵노? 불도 못 되겠네. 자, 닥쳐!
이건 도끼가 썩어서 그래. 날이 다 무뎌졌잖아. 꽃분이 말없이 진이 던져둔 도끼를 집어든다. 그리고 가장 굵고 단단해 보이는 몽이 박힌 통나무 앞에 선다. 도련님, 장작은 힘으로 패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로 패는데? 결을 봐야지. 나무가 자라온 길.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야. 꽃분이의 눈빛이 순간 차분하게 가라앉는다. 그녀의 시선에서 통나무의 나이테와 옹이의 흐름이 붉은 선으로 투시되듯 보인다. 꽃분이 도끼를 높이 들지도 않는다. 그저 툭 하고 무심하게 내리린다. 엄청난 파열음과 함께 아름드리 통나무가 두부 썰리듯 정확히 반으로 갈라진다. 도끼날은 바닥에 닿지도 않았다. 오직 기의 흐름만으로 나무가 쪼개진 것. 진이 입을 다물지 못한다. 꽃분이 도끼를 진에게 던져주며 나무의 결도 모지 있는 놈이 사람의 근육과 뼈의 결을 어찌 읽겠습니까? 결. 오늘 저녁은 굴무이소. 대신 내일 아침까지 저거 다 쪼개놓으면 쪼개놓으면 도끼 잡는 법 정도는 알려드리지. 꽃분이 방으로 들어간다. 진 홀로 남겨진 마당에서 도끼와 통나무를 번갈아 본다. 그의 눈에 처음으로 오기가 아닌 진지함이 서린다. 결을 보라고? 진이 다시 도끼를 잡는다. 자세가 아까와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다. 점 남궁새가 본가 사랑방파. 화려한 비단, 병풍아. 남궁현이 짜증 섞인 얼굴로 술잔을 던진다. 바닥에 엎드린 수아. 셋을 보냈는데 소식이 없어? 그 병신 같은 놈 하나 처리하는 게 그리 어렵더냐? 그게 흑석골 근처에 갔던 아이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핏자국 하나 없습니다. 숨겨둔 호위무사라도 있다. 아마도 선대 어르신께서 몰래 붙여둔 고수가 있는 듯합니다. 아버님, 끝까지 날 실망시키시는군. 좋아. 고수라면 더 비싼 놈들로 보내면 그만이지. 사열문에 연락해라. 흑석골 초가 며칠 뒤 마당에 장작이 산처럼 쌓인 깔끔하게 쪼개진 장작. 진의 손바닥은 물집이 터져 피투성이다.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다. 부엌에서 나온 꽃분이 쌓인 장작을 보더니 피식 웃는다. 제법이네. 밥값은 했으니 들어오이소. 약속 지켜. 알려줘.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진에게 던진다. 낡은 책자. 가 아니라 요리책 조리 서이다. 이게 뭐야? 무공비급? 시전 서슬이全书요. 뭐? 요리책이잖아. 난 검수를 배우고 싶다고. 칼 쓰는 놈은 칼로 망해도 밥 짓는 놈은 굶어 죽진 않습니다. 그거 다 외우기 전엔 건 못 잡습니다. 이 할망구가 진짜 물을 썰 때의 손목 힘이 사람 목을 벨 때의 힘과 같고 쌀을 씻는 손놀림이 곡사도 쌀을 피하는 법과 같습니다. 배우기 싫은 마이소. 꽃분이 휙 돌아서자 진이 다급하게 책을 껴안는다. 아, 알았어. 외우면 될 거 아냐, 외우면. 투덜거리며 요리책을 펼치는 진. 그의 뒤로 꽃분이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스친다. 천하제일 밥순이 제3호 계곡가 이른 아침. 살얼음이 낀 차가운 계곡물. 남궁진 파랗게 지은 입술로 쌀을 씻고 있다. 손이 얼어 터질 것 같다. 옆바위에 앉은 꽃분이 감자를 깎으며 감시 중이다. 할멈 손가락 감각이 없어. 그냥 대충 씻으면 안 돼. 쌀알 하나라도 으깨지면 그날 밥은 없는 깁니다. 아니, 쌀 좀 깨진다고 밥이 죽이 되냐? 쌀알 하나 지키지 못하는 손모가지로 네 목숨은 어찌 지킬라 카노. 이 쌀 씻기는 유능제강 여우는 쯔강이라.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는 법. 물살을 거스르지 말고 쌀알끼리 부딪히는 흐름을 손끝으로 느끼소.
진. 울며 겨자 먹기로 다시 손을 물에 넣는다. 처음엔 팍팍 문지르던 손길이 점점 물살을 타듯 부드럽게 원을 그리기 시작한다. 차가움 속에서 미세한 쌀알의 회전이 느껴지는 순간 쌀알이 손끝에 붙는 느낌. 초가, 부엌, 오, 도마 위에 무, 당근, 오이가 쌓여있다. 진이 식칼을 들고 썰고 있다. 폼이 엉성하다. 두구, 두구, 두구. 느려 터져가. 어느 세월에 잡채해 묻겠노? 아, 열심히 하고 있잖아. 이게 얼마나 힘든데? 칼은 미는 기 아이고 당기는 기라. 그리고 눈으로 보지 말고 소리로 썰라 안 했나? 꽃분이가 답답한 듯 진의 칼을 빼서 든다. 순간 꽃분이의 눈빛이 변한다. 잘 보소. 이게 연안 삼절랭 활산죄이라. 칼날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다. 순식간에 무 하나가 종잇장처럼 얇고 균일하게 채 썰려 나간다. 진, 멍하니 입을 벌린다. 이게 채썰기라고? 이건 그냥 검기젠 치잖아. 칼 끝에 살기사치를 담으면 사람이 죽고 정성을 담으면 반찬이 되는 기라. 너는 아직 칼에 욕심만 가득하다. 꽃분이 얇게 썬 무채 하나를 들어 불빛에 비춰본다. 반투명하게 빛난다. 똑같이 만드소. 안 그람은 오늘 저녁 반찬은 없다. 뒷산 숲속 며칠 후 진이 나무를 캐러 산에 올라왔다. 등에는 지게를 지고 있다. 이제 제법 발걸음이 가볍다. 험한 산길을 오르는데 숨이 덜 찬다. 쌀 씻다가 동상 걸리고 무 썰다가 손가락 날릴 뻔하고 내가 지금 무공을 배우는 거야? 식모 수업을 받는 거야? 부스러. 그때 덤불 속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린다. 진이 멈칫한다. 엄청난 크기의 멧돼지가 붉은 눈을 번뜩이며 나타난다. 집채만 한 덩치. 송곳니가 살벌하다. 할멈. 꽃분 할멈. 꽃분이는 보이지 않는다. 멧돼지가 뒷발로 땅을 긁더니 진을 향해 돌진한다. 콱콱쾅. 땅이 울린다. 으아. 진. 무아지경으로 도망친다. 나무 뒤로 숨고 바위 위로 구른다. 그런데 이상하다. 예전 같으면 벌써 잡혔을 텐데 멧돼지의 돌진이 눈에 들어온다. 물살을 거스르지 말고 그물 타. 계곡에서 쌀을 씻던 감각이 스쳐 지나간다. 멧돼지가 들이받는 순간 진은 본능적으로 몸을 비틀어 회전하며 충격을 흘려보낸다. 멧돼지가 나무에 처박힌다. 피했다. 내가? 하지만 멧돼지는 더 화가 나서 날뛰기 시작한다. 진은 구석에 몰린다. 손에 쥔 건 나물 캐던 녹슨 호미뿐. 멧돼지가 점프해서 덮치려는 찰나 쭉 팍. 어디선가 날아온 작은 돌멩이 하나가 멧돼지의 미간을 정확히 타격한다. 멧돼지가 꽥 소리를 지르며 주춤한다. 나무 위에서 꽃분이가 가볍게 뛰어내린다. 손에는 과도 작은 과일 칼가 들려있다. 이 고기 반찬 묻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더니 제 발로 걸어왔네. 할멈. 조심해. 저거 진짜 커. 꽃분이는 도망치지 않고 멧돼지 정면으로 걸어간다. 멧돼지가 다시 돌진한다. 충돌 직전 발골바구. 꽃분이의 몸이 유령처럼 멧돼지의 품으로 파고든다. 과도가 번개처럼 움직인다. 찌르는 것이 아니라 관절과 근육 사이의 틈을 긋고 지나간다. 멧돼지가 스르르 무너지듯 쓰러진다. 피 한 방울 튀지 않았다. 급소만 정확히 끊어낸 것. 숲속 잠시 진은 쓰러진 멧돼지와 꽃분이를 번갈아 본다. 방금 뭐 한 거야?
찌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쓰러져? 뼈와 살이 연결된 틈, 그 길만 알면 힘쓸 필요 없습니다. 길? 짐승이나 사람이나 구조는 똑같다. 어디를 끊어야 주저앉고 어디를 건드려야 숨이 끊어지는지. 그걸 요리하면서 배웠다고? 도련님은 쌀 씻으면서 장력 장리를 익혔고 무 썰면서 속검수지엔을 익혔습니다. 이제 해부학을 배울 차례입니다. 꽃분이가 피 묻은 과도를 진에게 건넨다. 마저 손질하소. 오늘 저녁은 돼지 국밥입니다. 진 떨리는 손으로 과도를 받아든다. 이제 멧돼지가 고기로 보이지 않는다. 생체 구조도로 보인다. 산길 초입바 어둠이 깔린 산길. 검은 복면을 쓴 무리들이 소리 없이 이동 중이다. 남궁현이 고용한 살수 집단, 사혈문 스시에men의 조장, 독사와 부하들이다. 그들의 검에는 맹독이 발려 있어 푸르스름한 빛을 띈다. 놈들이 머무는 곳이 멀지 않다. 늙은 노파 하나와 풋내기라 들었습니다. 굳이 저희까지. 방심 마라. 선발대가 몰살당했다. 보통 놈들이 아니다. 조장님, 어디서 밥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아주 구수한. 바람을 타고 지난 고깃국 냄새가 풍겨온다. 살수들의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난다. 피비린내를 국 냄새로 덮으려는 수작이다. 목을 칠 때까지 긴장 풀지 마라. 살기 등등한 살수들의 뒤로 보름달이 구름에 가려진다. 초가 부어 마당파 가마솥에서 돼지국밥이 펄펄 끓고 있다. 구수한 냄새가 진동한다. 진이 숟가락을 들고 침을 꼴깍 삼킨다. 와, 냄새 미쳤다. 할멈, 이제 먹어도 되지? 나 진짜 현기증 나? 꽃분이 국자로 간을 보며 뜸이 덜 들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소. 그때 꽃분이의 동작이 멈춘다. 방벌레 소리가 뚝 끊겼다. 바람에 실려오는 미세한 쇠 비린내와 살기. 도련님, 응. 왜? 밥상머리 예절 중 제일 중요한 기 뭔지 아십니까? 그야. 얼음 먼저 드시는 거. 후. 꽃분이가 갑자기 부엌에 호롱불을 꺼버린다. 순식간에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다. 밥그릇 뺏으러 온똥파리부터 잡는 깁니다. 엎드리소. 슉. 어둠을 가르고 무언가 날아와 부엌 기둥이 박힌다. 푸른 독이 발린 암기한 치들이다. 초가 마당파. 담장을 넘어 독사와 부하, 이가 마당으로 난입한다. 달빛에 비친 그들의 검이 섬뜩하게 빛난다. 놈들이 눈치챘다.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부하들이 부엌 쪽으로 쇄도한다. 진이 엉금엉금 기어서 장독대 뒤로 숨는다. 심장이 터질 것 같다. 미친. 진짜 왔어. 저번 놈들이랑은 분위기가 다르잖아. 장독대를 발견하고 여기 숨었구나. 새끼쥐 같은 놈. 부하 이리검이 진의 머리 위로 내리꽂힌다. 진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눈을 질끈 감는다. 그때 꽃분이의 목소리가 한청처럼 들린다. 물살을 거스르지 말고 흐름을 타라. 진이 본능적으로 몸을 옆으로 비튼다. 계곡에서 쌀을 씻을 때 물살을 따라 손을 돌리던 그 감각으로. 소리 쾅. 검이 장독대를 깨부순다. 간발의 차로 피한 진은 엉덩방아를 찌우며 뒤로 물러난다. 피했다. 초가 부엌 아파. 한편 부엌 앞을 지키고 선 꽃분이 부하아이가 검을 휘두르며 달려든다. 늙은 년이 먼저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꽃분이 한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가마솥에 푹 담근다. 국 식는다. 이놈들아! 꽃분이가 펄펄 끓는 돼지국밥 국물을 부하 이의 얼굴에 뿌려버린다. 으악, 내 눈. 부하이가 얼굴을 감싸 쥐고 나뒹군다. 꽃분이는
망설임 없이 들고 있던 무쇠 국자로 놈의 정수리를 가격한다. 그 사이 장독대 쪽에서 진을 몰아붙이던 부하 일이 다시 검을 지켜든다. 진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 죽어라! 검이 날아오는 순간 진의 눈에 부하 일의 팔 움직임이 아주 느리게 보인다. 근육의 결, 뼈의 위치. 눈으로 보지 말고 결을 봐라. 진은 검을 막는 대신 과도를 쥔 손을 앞으로 뻗어 부하 일의 손목 안쪽을 스치듯 그어버린다. 물을 채 썰 때처럼 빠르고 간결하게. 슈. 부하 일이 비명을 지르며 범을 떨어뜨린다. 손목의 힘줄이 정확히 끊어졌다. 진은 자신이 해놓고도 믿기지 않는 표정이다. 초가 마당 중앙파. 순식간에 부하 둘이 당했다. 대장 독사의 눈이 뒤집힌다. 이 빌어먹을 부엌대기 년이! 독사가 소매 속에서 비장의 무기를 꺼낸다. 사방으로 퍼지는 독침 세례. 꽃분이 피할 생각이 없다. 그녀의 뒤에는 가마솥이 있다. 꽃분이가 옆에 세워둔 거대한 무쇠 솥뚜껑을 번쩍 들어 올린다. 타다다다. 수십 개의 독침이 솥뚜껑에 막혀 힘없이 떨어진다. 이 음식 앞에 두고 독을 풀다니 천벌 받을 놈! 독사가 당황하여 독검을 뽑아 들고 돌진한다. 꽃분이는 솥뚜껑을 방패처럼 들고 있다가 독사가 검을 찌르는 순간 솥뚜껑을 옆으로 살짝 틀어 검나를 흘려보낸다. 중심을 잃고 앞으로 쏠린 독사. 꽃분이가 솥뚜껑을 높이 쳐들었다가 그대로 독사의 등을 향해 내리누른다. 마치 고기를 눌러 굽듯이. 거기는 뚜껑을 덮어야 속까지 익는 법이다. 엄청난 무게의 무쇠 솥뚜껑이 독사의 등을 강타한다. 척추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독사가 피를 토하며 바닥에 늘어진다. 상황 종류. 초가 마당 잠시 후. 마당은 난장판이다. 기절하거나 신음하는 살수들. 진은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다. 과도를 쥔 손이 덜덜 떨린다. 꽃분이가 국자를 든 채 다가온다. 안 다쳤나? 남궁진. 할멈, 나 방금 사람 힘줄을 끊었어. 무 썰듯이 그냥 쓱. 무보다는 즐겼을 긴데 칼질이 제법 늘었네. 꽃분이가 쓰러진 살수들을 툭툭 건드려 본다. 이놈들은 관아에 넘기든지 산짐승 밥으로 주든지 하고 일단 밥부터 묵읍시다. 국 다 졸아들었겠네. 초가 방한 방. 드디어 마주한 돼지국밥. 진은 허겁지겁 밥을 말아 먹는다. 살면서 먹어본 어떤 음식보다 맛있다. 살아있다는 안도감의 맛. 남궁진 입안 가득 밥을 물고 으헝, 너무 맛있어. 나 진짜 죽는 줄 알았다고. 이 죽기는 누가 죽는다 카노. 내 밥상 받는 사람은 쉽게 안 죽습니다. 꽃분이가 방 한 구석 장롱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꺼내온다. 기름 먹인 천에 쌓인 묵직한 물건. 이 과도로는 이제 반찬이나 해 묵고 앞으론 이걸 쓰소. 천을 풀자 나타난 것은 일반 식칼보다 훨씬 크고 두꺼운 시퍼렇게 날이 선 중식도 무쇠 식칼. 이건 내 시집 올 때 가져온 긴데 소뼈도 단번에 자르는 놈이라. 네가 이걸로 두부 썰듯이 사람 뼈를 추리게 되면 그때 본가로 갈 깁니다. 본가로? 밥값 하러 가야지 해. 네 밥그릇 뺏은 놈들한테. 진이 떨리는 손으로 육중한 식칼을 받아든다. 칼날에 비친 그의 눈빛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다. 도끼가 서린 진짜 살수의 눈빛이다. 남궁새가 본가 연회 장난. 남궁연의 생일잔치. 화려한 음식과 술이 넘쳐나지만 분위기는 살얼음판이다. 가문의 위세가 예전 같지 않다는 소문에
정재계 인사들의 눈초리가 차갑. 쥐새끼 한 마리 못 잡아서 가문 꼴이 이게 뭐야? 사열문 놈들은 전멸했다고? 가주님. 큰일 났습니다. 또 뭐야? 정문이 뚫렸습니다. 웬 미친놈이 시칼을 들고. 콰하. 거대한 대문이 박살나며 마당으로 날아든다. 먼지 구름 사이로 낡은 무명옷을 입은 남궁진이 걸어 들어온다. 오른손에는 그 육중한 중식도를 가볍게 들고 있다. 그 뒤로 뽀뿌니가 뒷짐을 치고 마실 나오듯 천천히 따라온다. 형님, 생신상 받으셔야지. 막내가 요리 좀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저놈이. 도마 위의 전제. 남궁새가 본가 마당나. 가문의 호위무사 50명이 진을 포위한다. 남궁현이 고함을 지른다. 쳐라. 저놈의 살점을 다 발라버려. 무사들이 고함을 지르며 달려든다. 진이 깊게 숨을 들이마신다. 눈앞의 적들이 식재료처럼 보인다. 파, 다듬, 천애야, 할 입과 남길 줄기. 진의 몸이 팽이처럼 회전하며 적진을 파고든다. 중식도의 넓은 면으로 칼을 맞고 날카로운 날로 무사들의 무릎과 손목 인대만 정확히 끊어낸다. 피가 튀는 사륙이 아니다. 툭, 탁. 무사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내 다리, 내 팔을 외치며 뒹군다. 그 와중에 뒤에서 날아오는 화살. 꽃분이가 밥주걱을 부메랑처럼 던진다. 소리 휘릭 퍽. 궁수에 이마를 정확히 맞추고 되돌아오는 주. 간이 딱 맞네. 제7화 최후의 만찬. 본체악. 호위무사들이 전멸했다. 마당은 신음소리로 가득하다. 남궁현이 부들부들 떨며 가문의 보검, 청룡검을 뽑아든다. 그는 당대 인류 고수다. 천한 것들에게 뭘 배운 거냐? 내 놈이 감히 본가의 검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냐? 검이 화려하면 뭐합니까? 마음이 썩었는데. 닥쳐라. 남궁현이 청룡검을 휘두른다. 검강쟁강이 뿜어져 나와 땅을 가른다. 지는 중식도로 그 검기를 투박하게 받아낸다. 중식도에 금이 간다. 무기의 등급 차이가 머문한다. 진이 뒤로 밀려난다. 도련님, 칼 믿지 말고 손을 믿으소. 뼈를 보라 않겠나. 진이 눈을 감았다 뜬다. 남궁현의 화려한 검무 사이로 그가 힘을 주는 어깨 근육의 미세한 움직임이 보인다. 적이다. 관절의 틈. 남궁현이 필살에 일격을 날리며 들어온다. 진은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파고든다. 중식도를 버리고 맨손으로. 남궁현의 검이 진의 어깨를 스친다. 피가 솟구친다. 하지만 진의 손은 이미 남궁현의 검을 쥔 손목과 팔꿈치, 관절을 잡았다. 발골 빠고 완벽한 해체. 우두둑. 끄아아. 진이 남궁현의 팔을 비틀어 관절을 빼버리고 떨어진 청룡검을 발로 차 부러뜨린다. 그리고 남은 손으로 남궁현의 혈도를 눌러 무공을 폐해버린다. 남궁현이 바닥에 처박힌다. 재료 손질 끝났습니다. 형님은 요리에 쓸 수도 없는 폐기물이군요. 가문 해체식 며칠 후 남궁세가의 창고가 활짝 열렸다. 진이 쌀과 재물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다. 몰락한 형제들은 관하로 끌려가 죄를 묻게 되었다. 백성들 아이고, 도련님 아니 대엽님 감사합니다. 대엽은 무슨 밥이나 배불리 드세요? 진 가문의 가주 자리를 거절하고 전문 경영인에게 상단을 맡긴 뒤 고련히 사라진다. 흑석골 초가 1년 후 다시 평화로운 초가집. 하지만 이제는 다 쓰러져가는 집이 아니다. 깔끔하게 수리되었고 마당엔 맛집이라고 쓰인 깃발이 펄럭인다. 전국 8도에서 사람들이 몰려와 줄을 서 있다.
손님일 여기가 그 전설의 고수가 하는 국밥집이라며 손님이 맛이 기가 막히대. 먹으면 병이 낫는다던데. 부엌에서 진이 능숙하게 이젠 정말 고수처럼 팔을 썰고 고기를 썬다. 그의 칼질 소리는 경쾌한 음악 같다. 자자, 줄 서세요. 새치기 하면 국자 날아갑니다. 마루에는 꽃분이가 앉아있다. 예전보다 허리는 조금 더 굽었지만 표정은 훨씬 편안해 보인다. 그녀는 흐뭇하게 진을 바라보며 담뱃대를 문다. 남궁진 국밥 2그릇을 들고 오며 할멈. 아니, 스승님. 점심 드십시다. 돈 버느라 바쁠 텐데 내 밥은 뭐 하러 챙기노? 에이, 천하제일 고수도 밥심이 있어야 제자를 부려 먹죠. 두 사람이 마주 보고 앉는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과 뜨끈한 국. 진이 숟가락을 뜬다. 행복한 얼굴이다. 잘 먹겠습니다. 오냐 묻자. 마당에 꽂힌 진의 중식도가 햇살을 받아 반짝인다. 그 옆에 꽂힌 밥주걱 위로 나비가 한 마리 앉는다.